이제서야 비로소 소수라는 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소수란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1보다 큰 자연수를 의미합니다.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1보다 큰 자연수를 의미하고요. 수의 구성 단위가 된다. 들어봤죠? 물 같은 경우는 H2O, H가 2개 있고 O가 하나 있어야지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것처럼 12란 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죠. 맞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되고, 또 봐봐, 이런 거 안 되지. 2 한 반 정도 갖고 와서 루트 2 만들고, 3 한 3분의 1 정도 갖고 와서 3의 3분의 1씩 만들고, 그 둘이 쫙 곱했더니 5가 나왔다. 이런 거 돼야 안 돼? 이런 일은 없지. 자,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미술에서도 왜 색깔 같은 거 칠할 때 원색이라는 게 있어서 그 원색을 콤보로 섞으면 새로운 색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기본 단위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뭐야? 수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소수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 개념이 있어서 소수의 가장 큰 성질을 한마디씩으로 요약하자면 P가 M하고 N을 이렇게 나누는 거야. 뭔 말이에요? P가 M을 나눈다고. M하고 N이라는 놈이 둘이 곱해져서 만든 수를 P가 나눈다고요. 그런데 P가 이걸 나눌 때 M 조금 나누고 N 조금 나눠서 나눌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얘기야. P가 M을 나누거나 아니면 P는 N을 나누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된다는 게 P가 근본적인 구성 요소가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보세요. 예를 들면 24가 있었어요. 24. 24에는 뭐가 있어? 2, 3 이렇게 있지. 2, 3이 있으면 2가 3개 있고 3이 하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24를 나누는 건 뭐겠어? 24를 나누는 소수는 2거나 3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나 3이 되면은 24를 구성한 요소 중에 한 요소를 내가 싹 나눌 수가 있잖아, 이렇게. 그런데 예를 들면 5야, 5. 5는 24 같은 콤보를 나눌 때 이렇게 중간중에 섞는 게 없어진다고요. 자, 보세요. 이걸 예를 들어보자면 3 같은 경우는 24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3은 3을 나누거나 3은 8을 나누거나 해서 성립하죠. 3이 3을 나누니까. 오케이, 맞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6이 24를 나눴습니다. 6이 24를 나눴으면 6이 3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까? 6이 똑같이 뭐 8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 이런 케이스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보장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이거 우리가 잘 쓰면 6이 6이 되기도 하고 6이 4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맞는 말이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 근데 이렇게 찢다 보면 어떻게 돼? 얘는 무조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얘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맞는 녀석이 만들어진다고. 3은 24를 나눌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즉 소수란 녀석이 무언가를 나눴어. P가 M을 나눴어. 그러면 얘는 M 쪽에 자기의 약수가 들어가 있든 N 쪽에 자기 약수가 들어가 있든 나를 쪼개는 일은 없고 내가 그냥 온전히 누군가 약수가 돼야 된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걸 소수라고 부른다고요. 되게 쉽게 생각하면 그냥 기본 단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이 4, MN이 8이고요. M이 4고 N이 2면 되잖아요. 어떤 케이스? M이 4고. MN이 8이고. 네, 그러니까 M이 4고 N이 2고. 네, 그러면 P가 2면은 둘 다 성립하잖아요. 소수니까요. 근데 하나만 돼요. 5어. 5어는 둘 중에 하나가 돼도 되고 둘 다 돼도 되는 거죠. 오케이? 5어는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이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소수인데 엄청나게 유명한 정리관계 나오게 됩니다. 귀류법을 연습하기도 좋고 아름다운 증명 1위로 꼽힌 증명이기도 하고. 쌤 맨날 아름답다 그래요. 얘들아, 아름다운 등식 1위는 뭔지 설명해 줬지. 아름다운 등식 1위 설명해 줬었는데 아름다운 등식 말고 아름다운 증명 1위로 뽑힌 거는 소수의 개수가 무한하다라는 증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보죠. 소수는 몇 개 있다고? 소수는 무한개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의 상상 핵심입니다. 소수는 무한개 있다. 유한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소수가 기본적으로 세상을 다루는 구성 요소니까 딱 n개의 딱 소수만 있다면 그걸 가지고 조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소수를 한번 쭉 나열해 보니까 맨 처음에 많이 나와.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5도 나오고 7도 나오고 11, 13, 19 막 나와. 그러다가 점점 숫자가 커지기 시작해서 자릿수가 점점 늘어나면 뭐라도 하나는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소수가 잘 안 나오는 거야. 그 소수의 발생 빈도가 쭉 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발생 빈도가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소수가 유독 안 나오길래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지. 이렇게 쭉 안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뚝 하고 끊길 수도 있지 않을까? 소수가 더 이상 안 나오지 않을까? 소수가 유한한 건 아닐까 혹시? 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아까 말씀드린 또 누가? 유클리드가 노노노노 무한하다 라고 하면서 딱 증명을 때리는데 증명이 몇 줄?
아주 깔끔하게 한 줄로 정리가 됩니다. 귀류법으로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역시 뭐가 됐다고? 너무 중요한 정리를 너무 간단하고 깔끔하게 증명을 해서 아름다운 증명 1위로 꼽히는데, 해보자. 귀류법입니다. 소수가 무한하다를 증명한다는 거 뭐야? 끝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끝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이 세상에 소수를 다 갖고 올 수 있겠지. 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소수 여기서부터 마지막 소수까지 다 와, 일로 와,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그럼 걔네들 어떻게 해준다고? 싹 다 곱해버리는 겁니다. 싹 다 곱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장 작은 소수부터 가장 큰 소수까지 싹 다 곱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큰 수가 됐어요. 그 녀석을 뭐라고 한다고? 유한한 소수의 곱을 Q라고 합시다. 그 Q에다가 뭘 한다고? 1만 띵 하고 더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전에 Q를 만들었던 그 구성 요소인 P1부터 P 라젠까지 수많은 소수들이 Q를 나누려고 노력을 해. 그 나눠 떨어져 안 나눠 떨어져? P1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몫이 되면서 나눴는데 더하기 1이 있으니까 못 나누고, 또 나머지로 나누면 나머지 다 몫이 다 지워졌는데 1이 있어서 못 나누고, 그러니까 나머지가 항상 뭐만 남아? 1이 무조건 남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 건지 알겠어요? 그래서 1이 남는 거야. 그래서 안 돼. 그 무슨 소리야? 그러면 Q 플러스 1도 뭐란 얘기야? Q 플러스 1도 소수란 얘기가 되는 거지. 이 세상 모든 소수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는 뭐야? 소수잖아. 근데 아까 그 Q는 Q 하기 전에 이미 모든 소수 다 갖고 온 거라며. 근데 새로운 소수가 나타난 거잖아. 뭐야 이거는? 모순. 이게 이제 유클리드의 증명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갑니까? 네, 이런 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알아야 돼요. 유클리드의 증명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법? 귀류법. 귀류법 문제 중에 가장 유명한 정리라고 보시면 증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유클리드의 소수 무한 증명. 그리고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걸 언제 증명했냐 거기 써놨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언제쯤 증명했는지. 유클리드 원론, 기하 원론 중에 9권에서 뭐 기원전 365년에서 275년, 한 300년 전쯤에 산, 기원전 300년 전에 산 유클리드가 증명을 했으니까 우리보다 한 2300년 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진짜 오래된 사람인데, 유클리드가 죽고 나서 2300년이 지난 2015년에 새로운 버전의 증명이 나서 소개한다, 이렇게 내려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 수학 가르치면서 매년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은 업데이트 될지언정 수학하는 내용이 매년 업데이트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보통 국사 선생님 같은 분들도 그렇잖아. 국사 선생님들도 같은 경우도 막 내년 업데이트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연도는 변함이 없으니까. 보통 그렇게 될 거라고, 수학도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공부해야 되겠더라고. 매년 바뀝니다. 2015년도에 새로운 버전의 증명이 한 게 나왔는데 똑같이 한 줄짜리 증명이에요. 그리고 거기 삼각함수를 활용해서 한 줄짜리 증명하는 것들이 나왔길래,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수능원서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이런 식으로 2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학의 증명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냥 보여드리려고 사례를 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재밌죠? 자,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가서 얘기해 봅시다. 소수는 무한계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것과 역시 별개로 여러분이 전혀 아실 필요가 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소수의 규칙성입니다. 소수의 규칙성. 소수는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존재하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소수의 규칙성에 관련돼서 리만이라는 분이 가설을 세운 게 리만 가설이고, 그 문제를 좀 바꾸면 뭐래? 리만 제타 함수가 0인 걸 만족하는 모든 자명하지 않은 근의 실수부가 2분의 1이다. 라는 게 이제 리만 가설의 내용인데,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뭘 해보겠다? 사람들이 연구를 좀 해보겠다. 소수의 규칙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얘들아, 이게 그냥 단지 소수가 규칙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를 떠나서 막 이렇대. 봐봐. 뭔가 이렇게 원주율이 3.14, 15926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 숫자에서도 소수의 규칙성이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 물리에서도 원자 핵에 뭐 주변이 전자들이 뭐 어떻게 발생하게 나오는데, 그게 소수 발생 빈도랑 똑같이 매치가 된대. 즉 다시 말하면 소수가 어떤 규칙대로 나오는지를 알면 원자 핵의 전자 분포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또 원주율이 왜 3.141591인지도 알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진리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 리만 가설이라는 힐베르트 7제 난제 중에 하나인 난제가 하나 있는데, 자, 난제가 너네 수리논술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니까 제가 할 수도 있는 얘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소개를 드리고 싶고, 참고로 여기 제가 날짜까지 정확하게 써왔습니다. 작년 9월에 리만 가설을 증명했다고 발표했던 아띠아가
결국 증명하지 못하셨고 그래서 올 초 아띠아 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2009년 1월에 사망하였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리만 가설이라는 게 하도 증명하기 어려워서 천재 수학자들이 많이들 도전을 했는데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러면서 리만 가설이 가치를 좀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을 확률은 없고 그냥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역시 페르마의 소수나 메르센수 같은 경우들도 소수에 관련된 유명한 정리들이라서 제가 좀 적어놨는데 간단히만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보세요. 1번 명제 이런 말이 있죠. 2의 n승이 있는데 더하기 1이 소수이면 이게 소수일 때가 있겠죠. 소수일 때 소수이면 희한하게도 m이 항상 뭐래요? 2의 거듭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알겠지? 2의 거듭제곱이다. 2의 거듭제곱이 아니면 소수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해볼까요? 예를 들면 m에다 1을 넣으면 이게 2 더하기 1이니까 1이 나오고요. 다시 3이 나오니까 소수가 되고요. 2의 제곱 더하기 1을 하더라도 5가 나오니까 소수가 나오게 되고요. 2의 3승 빼기 1 말고 2의 4 더하기 1을 하더라도 17이니까 뭐가 나오게 돼요? 소수가 나오게 되죠. 반면에 2의 3승 더하기 1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2의 3승 더하기 1은 9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3하고 5하고 17 같은 경우 소수가 만들어졌잖아 지금.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여기 보니까. 아 1하고 2하고 4처럼 2의 거듭제곱인 애들은 결과가 소수로 만들어지게 되고 알겠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소수가 아니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2의 5승 더하기 1 2의 5승 더하기 1은 얼마야 얘들아? 31이지 33이지 33도 뭐가 된다고 당연히? 소수가 아닌 게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정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구나 그냥 뭐 증명을 한번 읽어볼까 요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되고 모두 다 정확하게 아실 수는 없는 게 여러분이 지금 뭐 소수에 대해서 연구하는 수학자가 될 건 아니잖아. 소수 자체는 지금도 누군가 연구하고 있어요. 너네 현재 최고의 수학자를 누구라고 꼽히는 줄 알아? 최고의 수학자. 아니 가우스는 역대 최고의 수학자를 말하는 거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분 중에 최고의 수학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왜 테렌스 타오라는 사람이 있죠. 테렌스 타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UCLA 교수였다가 뭐 어디 교수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차피 그분이 교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안 받아줄 대학은 없기 때문에 어느 교수인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세계 최고의 수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아직도 소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재밌는 게 그분이 이제 위키 같은 데 소수의 성질들을 업데이트를 한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저번에 한번 보다가 진짜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위키에다가 업데이트를 한다는 말을 서울대 수학과 박사과정을 나온 어떤 선생님이 알려줘가지고 그래요? 진짜 그분이 실시간 위키 업데이트를 해요? 하고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위키가 불과 10몇 분 전에 업데이트가 됐던 거야. 그분이 뭐라고 소수의 성질 또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와 뭔가 소수가 지금도 아직 연구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성질이 여기 바로바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구나. 이거 보면서 약간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없고 어차피 교수님들도 잘 모르니까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재밌는 사실 몇 개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요것만 하나 짚어보자. 이건 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서 페르마 소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페르마 소수가 있습니다. 페르마 소수는 이런 건데 자 페르마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떠들어서 시끄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죠. 자 이런 소수를 뭐라고 한다고? 이런 소수를 페르마의 소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2가 나오고 2의 2승이니까 5가 나오죠. 그러니까 페르마의 소수 첫 번째가 5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 다음 다시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4가 되니까 2의 4승은 16승이니까 더하기 1을 하면 17. 이게 뭐야? 페르마의 소수의 두 번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마가 뭘 알게 됐냐면 이렇게 쭉 때리면 뭐가 나올 거라 생각한 거야? 페르마가? 이거는 모두 다 소수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때리면 모두 다 소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 꼴이 모두 다 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보세요. 이게 말이 달라요. 보세요. 이게 소수이면 2의 n승이다 하고 소수이면 2의 n승이다 하고 2의 n승을 넣으면 무조건 소수가 나온다는 건 다른 거야. 소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 해야 한다는 거야? 2의 n승 꼴이어야 한다는 거지. 랑 2의 n승을 넣으면 무조건 소수 된다는 건 다르잖아. 근데 페르마는 무조건 소수가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럼 그거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지가. 근데 확인 안 하고 뭐라고 했다고? 모두 다 소수임 이러고 그냥 죽었어요. 진짜로. 아마추어 수학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문으로 수학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 취미로 수학을 공부했는데 너무 천재라서 이것저것 발견한 분이라서 그렇게 딱 하고 죽었어. 그래서 그걸 누가 했냐면 오일러 거기 보이세요? 1732년에 이걸 풀어서 아닌 걸 밝혀버립니다. 뭐래? 읽기도 힘들어. 42억 9,496만 7,297은 641 곱하기
670만 417로 인수분해된다. 라는 걸 이제 오일러가 졸라 계산해가지고 알려주고, 야, 그러니까 페르마 틀렸지 끝 이렇게 해서 이제 페르마가 찢긴, 페르마의 명성이 찢어진 이런 케이스의 사례로 기억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일러가 몇 년도에? 1732년도에. 오일러는 원래 계산 천재였거든요. 오일러는 계산 천재, 가우스는 그냥 천재. 페르마는 괴짜 천재. 뭐 이런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자,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메르센수라고 해서 똑같이 이런 녀석이 다 찾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래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메르센수는 2에 8258 9933 빼기 1이 메르센 소수라고 하고요. 현재도 계속 찾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2019년도에도 찾아지고 있으니까 또 내년에 교재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또 항상 업데이트 되는 걸 찾아봐야 되니까 이쪽 파트가 교재 쓰기 제일 힘든 파트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진실만 알려드려야 되는데 자꾸 1년마다 지금 진실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 그런 파트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럼 1, 2번 둘 다 틀린 거예요? 1, 2번 틀리다니. 1번 명제 맞는 명제예요? 네. 2번만 틀린 거예요? 2번도 맞는 명제입니다. 이 수가 소수이면 페르마 소수라고 한다가 되는 거죠. 페르마는 뭐라고 했냐면 페르마 수가 모두 소수라고 추측한 거고, 페르마 수가 모두 소수인 건 아니고 페르마 수 중에 소수인 거를 페르마 소수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왜냐면 페르마가 맨 먼저 주창한 건 사실이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억울하죠. 그냥 지가 느낌에 딱 이런 거 같은 거야. 그냥 이런 거 같아 해놓고 자기 이름을 똑같이 붙여버린 거죠. 근데 워낙 유명해지고 나니까 걔는 증명도 못했는데, 증명한 사람은 오히려 뭐 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페르마 소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이상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직관이 뛰어나다면 아무거나 주장을 하세요. 사람들이 왠지 그럴 듯 하고 이제 하다가 나중에 누군가 증명해주면 여러분 이름이 붙을 수도 있겠죠.